기준 업, 기분 업, 기운 업. 여러분께서는 지금 뉴스의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방송 김종대 뉴스업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출근길의 동반자 김현정의 뉴스쇼 김현정입니다. 빈약해진 우리들의 관계를 업시켜보는 시간, 모든 것에 대한 관계 맺기의 달인 이라영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도시와 농촌의 관계 업을 꿈꾸는 도농관계의 달인 농촌사회학 연구자 정은정 작가님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 설 명절은 가까워지는데 날씨는 굉장히 춥죠? 올해 좀 유난히 눈도 많이 오고 춥기도 하고 작년에는 그렇게 날씨가 춥진 않았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도시보다 농촌에 있으면 더 춥게 느껴집니까? 예, 근데 농촌은 추울 땐 춥고 더울 땐 덥고 이게 딱 맞는데 올해는 예. 또 너무 또 과하게 이렇게 뭐 눈도 너무 많이 오고 춥고 하니까 또 걱정이 되시죠. 왜냐면 왜 이렇게 나무도 얼고 그러니까. 예. 예, 그 불편한 것도 있지만 아름다운 것도 있잖아요. 아, 그럼요. 설명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아유, 저도 좀 한번 방송 좀 한번 쉬고 가고 싶습니다. 아, 시작하신 지 얼마나 됐다 벌써 그런 꿈을 꾸시다니. 아니, 그런데 스트레스 3년 한 것 같아요. 끝까지 붙어 계셔야 됩니다. 아, 예, 잘 버티겠습니다. 자, 설 명절 가까워졌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 부부 설 명절을 맞아서 코로나 대응으로 고생한 의료진 15,000명에게 선물을 보냈다. 정은정 작가님, 어떤 선물이 눈에 띄던가요? 일단은 못 받으셨죠. 아, 저는요. 네. 받는 멤버예요. 아유. 명절 때 대통령 선물 와요. 아, 정말요? 예, 좋습니다. 아무래도 나중에 국회의원 구경시켜 지내고 주십시오. 뭐 여러 가지로 엮여 있기 때문에 저희는 네. 매년 받습니다. 네, 뭐 경북 안동소주 혹은 이제 안동소주가 모자라면 꿀을 넣는다고 하고요. 경기 예. 여주의 강정, 그리고 전북 김제의 약과, 그 전남 무안의 꽃차, 아하. 충남 당진의 유가 등 이제 지역 특산물로 보통 구성을 하는데요. 오, 딱 느낌 그렇군요. 있으시죠? 팔도를 배려한 예.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신선 농수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배송하면서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이제 주로 이렇게 우리나라 이제 전통 식품이나 전통 가공 식품으로 주로 구성을 하고 예. 예, 뭐 저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유, 제가 청와대 전화할게요. 네, 중요한 분이 꼭 그냥 받으셔야 된다. 받으신 걸 조금 나눠주시면 제가 다음 예. 술잔을 들고 오겠습니다. 네. 자, 명절에 과일 선물들 주로 많이 주고받으십니다. 올해는 어떤 선물이 인기가 있을까요? 뭐 아무리 선물이다 보니까 좀 특별한 것들을 하죠. 포장도 좀 과한 편이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네. 이제 기본적으로 제수에 쓰이는 사과나 배, 곶감도 많기는 한데 예. 차례가 굉장히 많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차례가. 뭐, 예. 그 조사에 따르면 거의 39% 정도가 이제 안 지낼 거다라는 이제 뭐 그런 그 결론도 나올 정도로 많이 사라지는 어허. 문화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일 세트를 구성할 때 뭐 사과랑 배도 여전히 넣긴 하지만 뭐 샤인머스켓 예. 오늘 얘기 많이 할 거고 애플망고 그리고 이제 온주 밀감이라서 지금 우리가 먹는 그 감은 온주 노지 재배를 한 건데 예. 그거 말고 만감류라고 그래서 뭐 한라봉이랑 뭐 레드향, 뭐 천혜향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저희 집에 자주 예, 먹는데 저 반밖에 못 알아듣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열대과일이고 아보카도나 뭐 망고까지 해서 이렇게 좀 약간 고급 세트로 구성을 지금 한다고 해요. 네. 아, 이 아이들은 다 알아들을 거예요. 네, 근데 맞아요. 나이 먹다 보면 이제 단 것이 좀 싫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알아듣질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말씀 중에 네. 차례가 38%가 줄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일단은 뭐 지금 이동 중지 명령에 준하고 그죠? 그리고 5명 모이라고 해도 왜 각 지역에서 5지역에서 모이면 소용이 없으니까 그렇게도 네. 모이지 말라라고 하니까 지난 추석 때보다 상황은 더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많이 사라지는 문화죠. 네. 예, 아니 그러면 다행인데 이 코로나 때문이면 다행인데 진짜 이러다 영영 사라지는 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 사라지는 게 두려우세요? 아니 그때가 이 오래된 친척들 그 정나누는 1년에 몇 번 안 되는, 물론 무슨 얘기 하실 줄 압니다. 저는 그 여성들 문제 얘기하시는 거 제가 잘 알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진다는 것은 왠지 마음을 또 아프게 하는 측면도 다소. 저는 문화라는 거는 그냥 변한다고 생각해요. 예. 네. 뭐 꼭 차례 안 지내도 이제 네. 가족들끼리 맛있는 음식을 좀 나눠 먹는 것 그런 예. 것들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세요. 실제로 농촌에서 예. 이제 차례도 없어지고 제사도 없어지면 예. 사과, 배, 그러니까 조율이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감이나 대추나 이런 농가들은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아요. 예. 특히 사과 같은 경우는 일상적으로 뭐 씻어서 금방 먹을 수도 있는데 배는 꼭
깎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배 같은 경우에는 정말 명절 시즌이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많이 어려워하는 게 배 농가. 네. 아, 그러면 배는 주로 차례용으로 소비되는 게 무시할 수 없다. 아, 그렇죠. 그래서 명절 예. 전후로 해서 가장 많이 팔리는데 예. 올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전혀 몰랐던 대목인데 이래서 차례 순기능도 조금은 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은정 작가와 설명설 달라진 과일 풍속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가장 눈에 많이 띄고 소비자들 관심 높이는 게 샤인머스켓이라고요? 네. 아, 저도 발음도 어렵네. 예. 네, 우리 딸 그 이제 일종의 청포도 씨 없는 청포도인데요. 딸 예. 수능 도시락 쌀 때 예. 그 샤인머스켓 사다 이렇게 싸서 줬어요. 왜냐하면 먹기가 되게 간편하니까. 네. 그 뭐 FTA 잘 아시겠지만 우리 김종대 선생님 예. 이 한 칠레 FTA로 가장 크게 피해를 본 게 포도 농가예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칠레산 포도 딱 되게 굉장히 인기 많거든요. 아, 맞아요, 맞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2010년 대비해서 거의 많이 줄어들었는데 우리가 주로 먹어왔던 포도가 캠벨 그 이제 까만 포도 그리고 예. 그다음에 거봉 이 정도인데 예. 식재율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다시 수목을 갱신을 할 때 그냥 샤인머스켓이라는 이 새로운 청포도 종류를 굉장히 많이 심은 거죠. 그래서 어허. 전반적으로 포도 농가가 폐원을 하고 그리고 뭐 캠벨 같은 경우 5% 그리고 거봉 같은 경우는 4%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 샤인머스켓은 2%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교체가 빨리 된 거고 굉장히 빠른 속도입니까? 시장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캠베럴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으로 먹고 씨앗도 나오고 이렇다 보니까 먹기가 예. 좀 불편한 거예요. 근데 이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이렇게 다 입에다 껍질째. 다 넣어도 네. 오. 그래서 아주 편리하기도 하고 또 신맛도 덜하고 아삭아삭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우, 벌써 한- 입이 침이 네. 나와요. 아우. 한 송이에 10,000원이어도 굉장히 잘 팔려서 예. 그 농민들이 좀 많이 샤인머스켓 농업에 뛰어들었죠. 그래서 기존의 복숭아나 자두 농가들도 예. 그거 포기하고 샤인머스켓을 너무 많이 심어서 이럴 때 꼭 벌어지는 문제가 있죠. 예. 너무 많이 심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참. 그 순차적으로 가격 폭락에 대한 우려도 지금 현장에서 많이 하고 있죠. 그러면은 갑자기 많아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갑자기 이게 많아졌습니다. 열풍이 분 것 같아요. 그러면 농민들이 지금은 수입이 좋은 거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도. 예, 지금은 일단은 샤인머스켓으로 버티고 있다라고 하는 포도 농가들이 많은데 예.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블루베리나 아로니아라고 또 있거든요. 예. 그 블랙베리 종류의 예. 그게 굉장히 인기가 있다가 예. 정말 인기가 주저앉고 또 수입산까지 밀려오면서 그 농가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근데 예. 이미 샤인머스켓이 국내산도 있지만 블랙사파이어라고 이렇게 약간 종처럼 생긴 맞아요. 그런 포도도 있고요. 그리고 외국, 그러니까 뭐 칠레든 어디서 그 외국에서 들어오는 샤인머스켓 종류도 많기 때문에 예. 여기에 입맛이 익숙해지면은 이제 수입산 싼 데로 가는 거거든요. 야. 그 농산물이 참 특히 과일이 특이해요. 예를 들어 체리의 맛이 들리면 예. 그거는 계속 먹고 싶지만 국산보다는 미국산 체리가 훨씬 더 싸니까 그러면 또 미국산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예. 알면서도 이제 불서풀 지고 뛰어들었다라고 이야기들을 하시죠. 이게 뭐 생태계에 외래종 들어와가지고 다 망가지듯이 외국 거 뭐 과일 하나 들어오면 네. 그냥 판도가 싹 바뀌네요. 저도 다 저도- 드셔보셨어요? 저도 다 지금 말씀하신 거 다 먹어봤죠. 그런데 다른 것보다 예. 저는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 체리 앞에서 네. 체리. 체리 앞에서 갈등해요. 약해지는군요. 아니 결단을 하시지 왜 갈등합니까? 체리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미국산 체리를 먹는 게 예. 내가 이거 과일 농가에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싸면서 맛있으니까 예. 간편하고. 네. 그럴 때는 농민들 죄송합니다 한 알, 또 한 알, 이러면서 조금만 드시는 게 네. 어떠실까? 예, 그러면은 그 품종 전환 못하는 농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네. 그럼 돈 있고 시설 있고 다 돼야 되거든요. 그 근데 안 될 때는 어떡합니까? 과일 산업이 굉장히 큰 자본,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고령화된 농가 같은 경우는 적응이 어렵죠. 그래서 폐원의 수순으로 가고요. 결국 좀 의지가 있는 그 비교적 젊은 농가 그래도 60대시거든요. 예. 그럼 이제 샤인머스켓을 지금 조금 빨리 거두려면 성목이라 그래서 좀 많이 자란 나무를 심고요. 아하. 유목이라고 이제 진짜 묘목
예. 아기 묘목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도 이제 계속 심어서 계속 그 이제 한탕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예.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점점 이 기후 변화의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농가들도 적응을 되게 하기 어렵거든요. 아니 이런 부분들이 기후 있어요. 변화 속도에 농가가 적응하기 어렵다. 그 정도입니까? 지금 뭐 천안에서 구아바도 나오고요. 예. 그리고 사과 주산지는 강원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전 같으면 이제 경남 진영의 단감 같은 경우 좀 따뜻한 지역에서 잘 자라거든요. 근데 예. 이 단감이 점점 경북 영도까지도 올라가고요. 예. 그렇게 해서 올라가면서 점점 북상을 하죠. 그리고 이제 농진청이나 우리나라 어떤 국가기관에서 이 품종 연구를 할 때 어쩔 수 없이 아열대 작물을 많이 연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인들은 이제 코로나19가 검색어 1위라면 농민들이 가장 실질적으로 삶의 위기를 느끼는 거는 기후 변화입니다. 야, 삶의 위기가 기후 변화. 이게 농촌의 풍경도 바꾸는 것 같은데 우리가 4, 5월에 그 복사꽃, 네. 살구꽃 네. 이런 거 핀 농촌 마을은 전에 아예 인이 박혀 있어요. 네. 근데 그런 풍경 바뀔 많이 수도 사라지고 있다, 이 그다음에 얘기 딸기는 아닙니까? 저한테는 늘 봄 과일이었는데 지금은 지금이 적기거든요. 1월, 예. 2월이. 그러면 많이 그 변하죠. 노래 나오는 동구박 과수원길, 아카시아꽃 뭐 이런 얘기 이거 앞으로 못 알아듣겠어요. 정말 사람들이? 그럴 것 같아요. 네. 예.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먹고 살 수 있을까요, 과연?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2090년 같은 경우에는 예측을 하건대 50년 뒤에는 쌀도 거의 그 수확량이 확 줄어들기 때문에 예. 동남아시아 품종에 대한 연구들을 계속 하거든요. 적응성 그렇군요. 시험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 그런데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이렇게 쏠림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언제는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그거 조금 위험한 거 아닙니까? 아주 많이 위험하죠. 특히 뭐 이제 차례 지낼 때 되게 필요한 게 대추 같은 경우에도 예. 한동안 사과 대추 되게 인기였거든요. 예? 이렇게 좀 주먹만한 사과 대추가 인기였는데 생과 시장으로 그냥 바로바로 먹을 수 있는 시장이 있으면 좋은데 주로 약대추라 그래서 말려서 우리 이제 그러면 그냥 약대추는 뭐 삼계탕에 하나 들어가는 거지 예? 이렇게 인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전통적인 과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밤이나 대추 그리고 사과, 배 이런 시장들이 많이 흔들리고 예. 토마토 좋아하신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이래영 작가님. 토마토도 이제 우리가 먹었던 그런 찰토마토가 아니라 예. 뭐 스테비아 토마토라고 해서 아주 당도를 극상까지 끌어올린 그런 토마토가 인기가 많이 있죠. 그리고 서양 품종인 아주 빨간 토마토, 그러니까 요리 용도로 쓰이는 소스용 그런 토마토. 예, 이런 거. 토마토로 많이 변하고요. 예. 그런 작물들에 빨리빨리 적응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대체적으로 고령의 농가들은 배제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제수상에 올라가는 그 배, 감, 뭐 밤, 대추 이런 거 다 사형 산업이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밤하고 대추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후변화의 문제가 되게 크기도 하고 이게 산에서 예. 농사를 짓기 때문에 임산물이거든요. 농산물하고도 임산물은 구분이 되는데 네. 농사 자체가 워낙 험하고 그 체력이 많이 들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점점점 단수가 줄어든다 그러는데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이야, 풍경도 많이- 사라질 많이 풍경 중에 변했네요. 하나지 않을까 해서 좀 되게 저는 쓸쓸해요. 예. 이게 사라지는 풍경이군요. 참 가슴이 아프네요. 그걸 촉진하는 게 기후변화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후변화에 대해서 농민들과 나눈 이야기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농사 모르겠어라고 하시는 무려 90대신 할머니 이야기. 그럼 평생 농사를 80년, 그러니까 10살부터 13살 뭐 이렇게 짓잖아요. 근데 네. 파종시기를 모르시겠대요. 난 당연히 파종시기를. 이때쯤, 그러니까 음력에 맞춰서 씨앗을 심어야 되는데 그게 많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90평생에 이런 날씨는 처음이야. 이런 이야기들을 네. 매번 하시는 거예요. 내년에 가면 아마 그러실 거예요. 또 내 91년 평생에 이런 날씨는 처음이야. 그래서 도시 사람들은 에어컨이나 뭐 보일러 난방과 냉방을 조절해서 사는 거지만 농촌에서는 자연에 절대적으로 의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이게 결국 생존의 문제로 가 닿는 거죠. 예. 그러면은 그 뭐 기후에 따른 그 농법의 변화도 있지만 병충해도 또 완전히 새로운 게 나올 수 있어요. 네. 뭐 처음 보는 벌레가 나왔다. 이름도 또 막 처음 보는 병이 나왔다. 미국 선녀벌레 막 이런. 그러니까 그게 낯선 뭐예요? 벌레도 또 마주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과수화상병 생전 같은 처음 보는 벌레다 이겁니까? 예, 작년에 지금 사과 농가들을 굉장히 괴롭혔던 게 이 충북 충주하고 제천 중간에 중부 지역이 사과 주산지인데 여기에 과수화상병이 예. 엄청 창궐했었거든요. 과수화상병? 예. 예. 어떤 병이에요? 그야말로 나무가 화상을 입듯이 타들어가는 병인데 이게 세균성 병이어서 뭔가 백신도 있는, 그러니까 약이 없어요. 치료약도 없고. 그러면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돼지처럼 그냥 땅 속에 묻어버려야 되거든요. 아니 나 지금 굉장히 놀랐는데 나무를 묻어요? 네, 나무를
그러니까 우리 살처분하듯이 네. 예, 네. 똑같아요. 묻고 석회 뿌리고 그리고 딱 다듬고 폐원을 시켜서 거기에 나무 살처분. 네. 아니 우리가 식물을 벌레에 의한 병충해는 얘기 들어봤어도 세균성 뭐 식물병이란 건 저는 거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다 있어요? 온도가 올라가면서 약간 열대 지방에 많이 있었던 건데 온도가 올라가면서 한국에서 발현이 된 거죠. 잠재돼 있었다가 그냥 이렇게 어떤 조건, 뜨거운 날씨 이런 것들을 만나면서 예. 겨울에 사실은 다 죽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활동을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참나, 굉장히 심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걸 농민들이 얼마나 위기로 받아들이시겠어요. 평생에 없던 일인데. 자, 본인은 기후 변화에 대해서 어떤 점이 있습니까? 100년 전에 한글 편지가 하나 있었는데요. 거기서 뭐 이렇게 가족이 아파서 배를 구하고 싶다라고 되게 안타까운 그 한글 편지가 있어요. 사대부가에. 근데 예. 10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우리가 배를 구할 수 없는 세계를 맞닥뜨리지 않게 될까. 예. 그래서 늘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처럼 계속 먹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상상하지 말자. 예. 예, 이렇게 변해나가는 모습을 현장에서 보니까 굉장히 지금과 같지 않다. 이런 말씀이 절절하게 들립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김종대의 뉴스업을 듣고 계십니다. 관계업 이라영 그리고 정은정 작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주제 지금처럼 계속 지낼 수 없다가 되네요. 오늘 이라영 작가가 가져온 이야기도 늘 지금처럼 지낼 수 없다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죠? 네, 맞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 성폭력 피해자는 피해자로만 살지 않는다. 언제까지 피해자로만 살지 않을 것이다. 아, 예. 무슨 성명서 제목 같아요. 자, 최근에 김종철 정의당 전 대표와 관련된 이야기로 보여지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진보 진영의 이중성, 왜 진보만 성폭력으로 얼룩지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런 이야기가 사실 뭐 전혀 새롭지 않고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예. 주기적으로 소위 진보 진영이라고 하는 범진보 진영이라고 하는 쪽에서 크고 작은 성폭력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진보 진영에서 이런 성폭력이 계속 일어나는가에 예.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건 맞는데 예. 마치 진보 진영에서 더 많이 성폭력이 일어나는 것처럼 상황을 왜곡하는 건 조금 우리가 경계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진영의 문제거나 예. 어떤 세대의 문제거나 그렇게 보기보다는 예. 조금 더 우리가 좀 이 성폭력 문제는 좀 더 폭넓게 예.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비슷한 사건들이 예. 시대를 막론하고 예. 또 나라를 막론하고 비슷한 일들이 사실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반복적으로 비슷비슷한 일. 네. 그리고 저는 사실 정의당의 대표가 성폭력 가해자가 되었다는 게 저는 그렇게 놀랍지는 않았어요. 예. 누구나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건 그렇게 놀랍지 않았는데 이번 사건에 약간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이제 피해자의 위치죠. 예. 피해 여성이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네. 국회의원이라는 위치는 굉장한 권력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설명할 필요 없는 권력이잖아요. 네. 그런 권력을 가진 위치에 있는 여성도 예. 남성에 의해서 성폭력 피해자가 된다는 게 무엇을 시사하는지 이제 그 점을 생각했으면 하고 예. 실제로 2012년에 프랑스에서 그 세실 뒤플로라는 예. 젊은 여성 장관이 국토부 장관이 예. 국회에서 발표를 하려다가 원피스 때문에 예. 야유를 당한 그러니까 성희롱이죠. 동료 의원들로부터? 네, 동료 남성 의원들이 네. 정당을 막론하고 어느 정당이든 네? 휘바람을 불고 막 야유하고 네, 막 예쁜데 왜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 바로 이제 그런 것처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나라에나 비슷한 일이 반복된다는 게 상당히 좀 이제 좀 굉장히 자괴감이 드는 일이죠. 가끔은 예. 너무 좌절스러운 일인데 예. 더 웃긴 거는 바로 이제 그 젊은 여성 정치인에게 휘바람을 불면서 성희롱을 그러고 한 일주일 정도 뒤에 어떤 법이 통과가 됐냐면 예. 성희롱 처벌법이에요. 성희롱 당시. 처벌법이? 네, 프랑스에서. 예. 그러니까 예. 이게 굉장히 웃긴 거예요. 이게 되게 상징적인 건데 예. 성희롱이 뭔지 모르는 남성들이 모여서 성희롱 처벌법을 만들고 있는 우리 현실을 반영하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작가님 보면 하물며 프랑스도 그랬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우리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 많은 사람들이 조금 네. 서구 사회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뭐 네. 상대적으로 그럴 수는 있는데 네? 상대적으로 정도의 차이만 있지 그 근본적인 문제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바로 이런 것처럼 성희롱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성희롱 법을 제정하고 있는 우리 현실을 좀 성찰할 필요가 있고 예. 항상 성폭력 문제를 어떤 진영 간의 싸움의 매개로 만드는 건 좀 경계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걸 보면은 네. 꼭 상대방 정당에 마치 악한 본성이 원래 내장돼 있기 네. 때문에 터진 거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프레임이 아주 강하죠. 사실 이번에는 장혜영 의원이 굉장히 용기 있게 이걸 터뜨렸는데 네. 우리가 더 심각한 문제는 은폐되어 있는 조직이죠. 예. 그 은폐되어 있는 그 조직에서는 피해자들이 아예 말을 못하고 그렇군요. 네, 그럼 알려지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알려지지 않은 게 없다고 단정해서는 네. 안 되는. 예, 요거는 아주 우리가 좀 균형 있게 봐야 되겠어요. 네, 네. 자, 조금 시간이 많이 지나 다음 네, 질문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피해자는 왜 고소 안 하지? 이번에 번진 친고죄 폐지 논란. 이번 사건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친고죄는 1953년에 제정이 됐어요. 6.25 이후에. 네. 그래서 오래됐네요. 무려 이제 60년 동안 유지가 네. 되어 오다가 2013년에 예. 폐지가 됐습니다. 예. 일단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점이 1953년과 매우 다르고요. 그러니까 예. 여성들이 성폭력 피해자가 되었을 때 지금도 물론 만연하긴 하지만 그 낙인의 의미로서의 피해자에서 벗어나려고 지금 많이 예.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몇 년 전에 있었던 미투 운동부터 해서 그런 상황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친고죄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도 없고요. 예.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친고죄 폐지를 오해하고 네. 친고죄가 폐지됐으니까 그럼 그 피해자의 동의 없이 예. 누구나 제3자가 그러면은 형사처벌 고소를 해도 되지 않느냐. 이번에 실제 했어요. 네, 실제로 예. 했어요. 그 예. 활빈당에서. 근데 그것은 친고죄 폐지를 오해하고 있는 거죠. 일단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되는데 과거의 친고죄는 피해자를 억압하는 수단이었거든요. 예.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협박하고 입막음하려고 하고 또 예. 더 심각한 문제는 장애 여성일 경우 스스로 고소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아주 어린 미성년이라던가 예.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할 수 없는데 그런 친고죄가 가진 좀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폐지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 친고죄 폐지됐는데 제3자가 고소를 한다 이런 것들은 좀 악용하는 것이라 볼 수가 있고 아하. 문제는 피해자의 의사 존중이 무엇이냐를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 조직 내에서 응징이 가능한가? 지금 응징하고 있죠. 예. 네. 제명했어요. 네. 그리고 가해자가 인정하는가? 인정했지요. 예. 인정했죠. 네. 그게 피해자가 원하는 거예요. 아하. 네. 그럼 피해자가 원하는 게 됐는데 왜 고소를 해야 하는가? 고소라는 게 그러면 우리가 경찰서에 가고 검찰을 거치고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수많은 2차 가해가 뻔하게 발생하게 되는데 예. 그럼 장혜영 의원이 모든 국정을 다 뒤로 내버려 두고 자기 지금 이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는데 쫓아다니다 보면 그게 훨씬 더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런 좀 인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공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닌가 네. 하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이거 충분히 예. 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공적이라는 개념도 지금 오해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 일단 장혜영 의원이 국회의원이라는 위치도 일단 좀 중요한데 모든 조직에서 이게 가능하진 않아요. 예. 모든 조직에서 가능하진 않지만 장혜영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위치 때문에 지금 형사처벌하지 않고도 가해자를 조직에서 응징하는 게 가능해요. 예.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공적이라는 건 지금 법적인 처벌과 공적인 이 처벌을 혼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정의당에서 하고 있는 모든 행위가 공적이죠. 예. 그런데 형사처벌하지 않으면 공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공적인 범위를 너무 좁게 해석하고 있다고 아니 정의당이 볼수 있죠. 공당이니까 네, 그러니까요. 거기서 공적 가치에 충실한 그렇죠. 처리면 되는 거지 왜 수사기관이어야만 그렇죠. 하는가 이런 건 융통성 있게 봐야 네네. 된다. 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꾸 말 끊고 있어요. 네네네, 미안합니다. 괜찮아요. 예, 이걸 꼭 물어봐야 돼서 그래요. 네네. 2차 가해에 대해 정의당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이 있었어요. 네네. 이걸 철회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좀 중요한 지적인데요. 예. 이게 좀 이번 사건에서 2차 가해, 특히 정의당이 이 2차 가해의 개념을 어떻게 정리해 가는가 우리가 다 같이 관심 있게 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예. 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그 굉장히 고통의 중요한 점이 2차 가해예요. 그러니까 성폭력 자체보다 2차 가해로 인해서
끝나지 않는 고통에 시달리기 때문에 예. 2차 가해를 어떻게 처리하는가는 매우 중요한데 예. 문제는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 사회적으로 인식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2차 가해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2차 가해 제보를 받다 보면 예. 대혼란이 오는 거죠. 이번에 그랬던 거예요. 네. 예. 네. 그래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시도한 것은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2차 가해 중요성을 설파해야 되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럼 이번 사건이 여러 가지 실험적인 어떤 하나의 그 연구 케이스가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성폭력 조직 내 성폭력 문제를 예.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해서 예. 우리가 좀 다 같이 관심 있게 보는 게 중요하지. 예. 그걸 반대로 무슨 일이 벌어졌지? 어디에서? 누가 어떻게 했지? 자꾸 묘사를 하려고 하고 예. 관음증을 노출하고 호기심을 보이는 건 그게 바로 2차 가해지요. 네. 알겠습니다. 정 작가님은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연이 되게 침묵하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굉장히 항의하고 있잖아요. 네. 아주 극단적인 날씨로. 그래서 자연도 그리고 장혜영 의원도 침묵하지 않았던 거죠. 늘 폭력은 가만히 있겠지라고 하도 가해지는 건데 여태까지 인간들이 그 자연과 자연에 가하는 그 폭력이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렇군요. 예, 폭력에 저항하는 길은 침묵하지 않는 길이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잘 정리가 됩니다. 네. 자, 이라영 정은정 작가님 오늘도 좋은 말씀 들려주셔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